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좀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를 주저앉히기 위한 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 본인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청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구를 던졌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청래의 선거 책임론까지 거론을 했고, 김민석을 대신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 역대 내각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내각이었다. 김민석을 그렇게까지 지켜 세우고 새로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총리직에서 교체했다. 사실상 당 대표는 김민석이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의 진영, 정청래 진영은 DJ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이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A그룹 좌파죠. 그리고 이재명 진영은 B그룹 좌파, 뉴 이재명 해가지고 이쪽 A그룹 좌파는 가치를 추구한다, B그룹 좌파는 이익을 주는다. 어쨌든 유시민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익이나 가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양쪽의 대치 상황은 일단 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이재명 세력 이것이 부딪히는 것은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멸칭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조털내유 여기서는 한강 새똥 대주길 이렇게 했는데 문조털내유가 정청래 진영인데 여기가 지금 와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조털내유는 문재인, 조국 그리고 털보, 김어준, 레, 정청래, 유시민이죠. 이 문조털내유가 지금 흔들리면서 거의 붕괴가 되면서 정청래가 고립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처음에 간주가 됐지만 지난번 7월 1일 날 가서 청와대에 가서 그 이재명을 만난 이후로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완전히 거기서 어떤 겁박을 당했는지 설득을 당했는지 팔을 비틀려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문조털내유 진영에서 이 응집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그 만남 이후에 문재인은 사실상 발을 빼는 것 같은 모습이고 조국은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선거에 나가서 평택을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뿐이지 문재인의 남자 조국 하나로 묶었을 뿐이지 조국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는 어떤 그 아이돌 멤버의 무섭노 이 발언 가지고 친노파리 노무현 파리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지금 단단히 맞고 있죠. 조국은 논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지금 파리에 가 있죠. 프랑스 파리에서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발을 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본인이 개업한 식당 이야기만 계속 하는 그 상황이어서 전당대회는 아마 관심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도 그 전에 며칠 전에 정축,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재명과 문재인이 만나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유시민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인물 한 명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인물이 당대표가 되기는 그 경력도 미천하고 그렇지만은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친노 친문 세력이 정청래를 밀지 않는다 이런 간접 메시지를 보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출신이죠. 그리고 재선 의원인데 오늘 그 고민정의 한 특건이 JTBC에 나와서 JTBC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에 응하면서 고민정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내일 한다.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민정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정 쪽에서는 지금 세대 교체를 일단 이야기합니다. 지금 386 중심의 민주당이
2030 표심과 멀어져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2030이 지금 좌파에서 떠나고 있죠. 그래서 가령 송영길은 지금 1963년생, 김민석은 1964년생, 정청래는 1965년생. 이 상황에서 고민정이 1979년생이니까 세대 교체 차원에서 당대표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JTBC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마하는 명분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고민정이 정청래를 막 비판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고민정은 문재인의 그러니까 대변인까지 했고 청와대에서 문재인의 입 역할을 하고 문재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과거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민정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죠. 문재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정청래가 이 당을 대표하는 주자가 그러니까 자기 진영을 A그룹 좌파 유시민이 말한 DJ 친노 친문으로 내려오는 A그룹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청래 고민정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인데 그 친노 쪽이니까는 노무현 쪽이니까 친노 친문 쪽이니까 친문 쪽에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정이 정청래가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인정을 하실까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청래를 인정을 할까 적통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고 문재인을 정청래가 그때 찾아갔죠. 본인이 대표 경선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사퇴하고 나서 바로 서울에 와 있던 문재인을 찾아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의도가 있으면 감동이 없다 이렇게까지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청래가 본인이 적통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찾아갔지만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종의 적통 호소인으로서 문재인 찾아간 거다. 그래서 그 아무런 별일 아니다. 이렇게 또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고민정이 이제 당 대표 경선에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당선이 되려고 나온 건 아니겠죠. 경력도 일천한데다가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번 한 그 경력인데 일단은 그런 당 대표에 나온 이유가 진짜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나왔다기보다는 이 구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김민석에게 유리한 구도를 깔아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우리가 이 당권을 가지고 갈 생각이 없다. 일단 이재명이 당권을 가지고 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7월 1일 날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나고 나서부터 상황이 좀 변화가 생겼죠. 김어준도 빠지고 유시민도 빠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김민석하고 송영길, 친명, 이재명 쪽에서만 두 사람이 출마를 하면은 이게 또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는 이게 친문, 친노 이쪽에서 누구라도 출마를 시켜야 되는데 정청래는 아니다. 넌 그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에서 이 고민정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 총대를 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정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친노, 친문 진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뭐 당선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더해서 정청래에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넣는 거죠. 정청래 당신이 우리 파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이제 고민정을 출마시킴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당권은 그 이재명 쪽에 일단 주겠다는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냐. 고민정을 내세운 자체가 고민정을 내세워서 정청래를 주저앉히고 일종의 구색 맞추기용으로 당대표 경선에 내세웠다. 이렇게 본다면은 뭔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든지 이재명이 문재인의 팔을 비틀었든지 지금 상황 변화가 있어서 고민정이 출마를 선언을 했다. 그 평소에 정청래에 대해서 막 맹비난을 하던 고민정이 친문 진영을 대표해서 나섰다는 것은 정청래 너는 아니야.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재명이 문재인의 팔을 비틀었을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여러 가지 뭐 이재명으로 사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뭐 공소 취소, 본인의 그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하면서 문재인 것도 몇 가지 끼워줬죠. 뭐 검찰의 뭐 미래위원회인가 이런 데서 조사하는 대상에 그 부동산 통계 조작, 그리고 공무원,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조작됐다. 문재인이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다. 조작됐다. 이렇게 끼워줘서 지금 문재인도 같이 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자기 것만 다 하기에 좀 남북그룹고 하니까 문재인 것도 끼워 넣었죠. 그리고 문재인은 수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문다해, 김정숙의 뭐 닭갈비, 유용 논란 이런 것들도 계속 남아있죠. 완전히 말끔히 정리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에서 작심하고 그것을 털게 되면 문재인은 위험해지죠. 그런 상황들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데서 가말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어쨌든 이 정청래를 피하기 위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레임덕에 빠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 개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막 던졌습니다. 김민석이 돼야 된다는 메시지. 정청래는 선거의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재명이 픽한 정원호가 떨어지고 또 저 평택에서 김용남 떨어지고 또 하정우 부산에서 이재명의 참모 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이 부글부글 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며칠 동안 분노에 잠을 못 이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정청래에 대한 분노. 자, 그리고 어쨌든 정청래에게 당권이 가면은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7월 1일 날 문재인을 청와대로 불러들인 자리에서 뭔가 담판을 했지 않겠느냐. 정청래를 막기 위해서. 그 이후에 후견인격인 김어준 씨가 파리에 식당을 이제 차렸다고 해서 파리 현지에 가 있고, 그리고 그 현지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어떤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 전당대회 막 출마 선언을 막 하고 하는 이 시점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식당 관련 홍보를 하고, 뭐 식당 관련해서 파리에 개업한 식당 관련해서 무슨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그 자금 출처가 어디냐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말만 하지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시민도 마찬가지로 정충론, 재건축론 이후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이 아마 이재명에게 이번 당권은 당신 쪽이 가져가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가 과연 출마를 강행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그 외압 같은 거, 압력 같은 것이 압력 같은 것을 이재명이 행사를 했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큰 파문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탄핵감이 또 쌓이는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좌파 내부의 이 긴박한 움직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